강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감춰야 할 이유도 숨길 명분도 없다는 듯 정면에서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은 사무실 밖에서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강미란에게 결제 서류를 들고 가던 강세리의 귀에도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강세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멎은 듯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강미란이 하는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승우는 내 아들이야. 강세리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옵니다. 발소리조차 죽인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씨 집안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미란 상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미란의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에 갑자기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는 강세리. 강세리는 전화를 꺼내 들고는 단 하나의 이름을 꼭 눌렀습니다. 황기찬. 당신 지금 사무실이야? 내가 지금 갈게. 아주 급한 일이야. 잠시 뒤 황기찬의 사무실 문이 세게 열리고 황기찬이 책상 위에서 보고서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세리는 말없이 들어섰습니다.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세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고르지 않은 채 그대로 말했습니다. 방금 강재인이랑 강미란 상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 황기찬이 되묻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사표라도 쓰래. 강세를 고래를 흔들면서 강승우 대리. 강미란 상무의 아들이래. 황기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없이 세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해?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천천히 열며 말했습니다. 응. 아주. 강미란 상무가 직접 말했어. 승우는 내 아들이야. 라고. 다 들었어. 내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 순간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다던 강미란. 그녀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었습니다. 차기 회장의 강승우를 내세운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계약서야. 이 조건만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이번 차기 회장 투표 때 자네를 밀어주지. 황기찬은 책상 앞에 그대로 앉은 채로 입을 닫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YL그룹을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거였어. 그 말과 함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분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DH홀딩스 투자개발팀 회의실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김도윤은 책상 아래 놓인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얼굴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인 씨, 잠시만요. 조용히 부르는 목소리에 강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김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상자 위엔 강규철이라는 네임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라벨 위에 손글씨로 적힌 작은 이름표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에 재인 씨한테 드린다고 했었던. 드리려고 계속 연락했었는데 재인 씨가 강제 입원당하시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미처 전달드리지 못한 게 이제야 다시 생각이 났어요. 강재인은 의아한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버지 유류품이군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다시 설명합니다. 예, 맞아요. 강규철 회장님 유류품이에요. 당시에 있었던 물건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직 한 번도 손댄 적 없으니 그대로일 거예요.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재인 씨 집에서 나가고
도희 물건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오늘 가지고 왔어요. 강재인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상자를 들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것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강규철, 최자영, 강재인. 승우가 없는 세 사람의 사진이. 그 사진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강재인. 그때 시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계를 보던 강재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계를 아버지의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가는 강재인을 바라보며 김도윤이 묻습니다. 재인 씨 왜 그러세요?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도윤의 물음에 강재인은 도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강재인은 상자 속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 시계는 분명 낯이 익었습니다. 시계를 손에 든 순간 강재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이 시계 황기찬 거예요. 도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시계가 왜 여기 있어요? 이건 회장님 유품 상자잖아요.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시선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퍼즐 조각을 꿰어 맞추듯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사무실 안쪽에 있던 정오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데들 그래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이게 황기찬 시계래요. 그런데 지금 강규철 회장님 유류품 상자 안에서 나왔어요. 정오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당황을 숨기지 못한 채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김도윤이 강규철 회장의 사망 당일을 떠올리며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아무래도 황기찬이 그날, 회장님 돌아가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제가 처음 강규철 회장님에게 갔을 땐 강승우 대리라는 분이 같이 있었는데 CCTV에서는 강승우 대리가 오기 전에 황기찬이 강규철 회장을 먼저 만나고 갔었거든요. 근데 황기찬 말로는 강규철 회장은 자신이 나갈 때까지 멀쩡했다고 했었어요. 자신의 시계, 이런 무게감 있는 물건이 사라졌는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도윤이 과거 일을 회상하여 정오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무실 복도 한쪽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투자개발팀의 디자인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 왔던 두 사람, 밖에서 정오성과 김도윤이 삼촌, 도윤아. 황기찬은 그 자리에서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돌렸고 강세리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걸음이 향한 곳은 YL그룹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패트릭 정 저 사람한테 김도윤이 삼촌이라 그랬어. 삼촌과 조카 사이란 거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투자사로 비즈니스 하러 온 게 아니란 거잖아. 목소리에는 긴장과 분노, 그리고 위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책상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윤 입김에 들어갔다면 단순 투자 목적일 리가 없어. 원하는 게 뭘까? 김도희 대리. 김도윤이 김도희 대리의 오빠고 패트릭 정이 김도윤의 삼촌이라면 도희 대리도 패트릭 정의 조카란 얘기잖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황기찬은 DH홀딩스가 자신들을 뒷조사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화가 난 황기찬이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 던져버립니다. 대체 어디까지? 황기찬의 목소리는 회장실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내 인생을 파헤치고 나를 심판하려고 들어와.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 조급함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도희. 그 여자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고지식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더니 죽고 나서도 말썽이네. 그렇게까지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야? 황기찬은 벽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 창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YL그룹은 내 거야. 누구에게도 안 뺏겨. 절대. 그 누구도. 이제 황기찬과 강세리는 정오성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YL그룹에 들어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뒤를 캐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DH홀딩스의 DH는 도희의 약자. 아마도 도희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정오성이 지은 그룹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기찬의 악행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다면 황기찬은 아마도 강세리를 잘라냄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